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감춰진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그리고 상대편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비밀은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상가 특집입니다. 우리의 꿈이죠. 그냥 건물주도 아닌 상가 건물주. 오늘 한번 되어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아이스크림 가게, 두 번째 명품 가게, 세 번째 초밥집입니다.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춰진 진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고 있었던 비밀 어떤 것인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에너지 카드예요. 데저트 카드가 나옵니다. 비전 퀘스트예요. 그렇습니다. 자, 비전 퀘스트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습니다. 이곳이 사막이거든요. 사막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카드는 고립하다, 고독하다, 혼자 어디엔가 나를 놔두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대편은 지금 혼자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바위산이 하나 보이죠? 바위산 같이 멀리 보이는 풍경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꿔 말해서 상대편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멀리에 있는 미래를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무엇인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상대편이 지금 본인에게 하고 있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질문 같은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직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거나 연애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most limiting belief keeping me from what I want right now? 내가 지금 진정 원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꾸 제한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상대편은 10이라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7일 거야. 그 3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믿음인 거죠. 더 노력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한다면 10까지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은 현재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가둬놨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깊게 생각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요 헤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누군가를 뭐 만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전체를 좀 성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어떤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길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열어볼게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겠습니다. 아하, First Person이 첫 카드로 나오고요. 두 번째 카드는 Sudden Wealth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상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키퍼덱 카드 두 장이 나오니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상대편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1. 어떤 부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혹은 지금 이 상대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서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에서는 본인이 고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이렇게 서든 웰스, 뭔가 풍요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본인이 우리 흔히 말하는 뜬구름이라고 하죠. 그 느낌이 정말 강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돈을 정말 쉽게 버는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갑자기 부를 가지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본인의 자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질 수 있죠. 사람이다 보면.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지금 상태를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지먼트의 역방향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열게요. 10개의 동전 역방향이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고요. 언더라인을 볼게요. 2개의 동전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2개가 메이저 알카나고 2개가 마이너인데, 마이너들은 전부 동전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돈과 관련된 것 같고요. 돈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금 이걸 관계 하나로 볼게요. 지금 저지먼트의 역방향이 첫 카드로 나왔잖아요. 무엇인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이별이 됐다, 그리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카드예요. 솔직히 폴스 펄스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다시 재점화가 되기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은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 10개의 동전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계속 무엇인가 여기에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는 정말 리딩하기가 어려운 카드죠. 이분이 뭔가를 직감했다라는 건데, 이 직감이라는 말 안에는 본인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장애물이나 제한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계속 곱씹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제외를 하고 싶거나 하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외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 이분의 장애물이에요. 그 생각들을 계속 돌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분하고 함께 있는 상태다, 여러분을 떠나고, 그럼 그 관계가 지금 거의 끝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겁니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무엇인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동전을 돌리는 겁니다. 그 동전이 떨어지지 않게 저글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요, 금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그렇게 합법적인 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 저랬을 때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 링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아,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아하, 선글라스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답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을 원해요. 지금요, 여러분, 이 인게이지먼트 링하고 선글라스가 뭐냐면 얘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여자가 앞에 있죠. 그리고 뒤에 남자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선글라스예요. 이 남자분은 지금 이 여자분과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둘은 맞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꺼낸 거거든요. 타로를 열어봅시다. 타로를 열어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이는데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 이렇게 대단해졌어 라고 하고 가고 싶은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보겠습니다. 6개의 지팡이 역방향, 6개 컵의 역방향. 자, 마지막 거 하나 보겠습니다. 4개의 컵의 정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6 에너지가 2개가 나왔죠. 6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예요. 6 2개가 나오면 재회다, 돌아간다,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6번 카드 2장이 2개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컵이 나왔죠. 나와 있는 액면가는 이분은 여러분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게이지먼트링이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저는 이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돌아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요. 돌아간다는 그걸 뒤에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 과거에 이분도 썩 기억이 좋지만은 않았나 봐요. 그것 역시도 갖고 있는데 일단 보고는 있대요. 그런데 4개의 컵이 나와 있잖아요. 이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썩 관심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이랑 뭔가 장기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인게이지먼트링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에너지라고 해서 나온 카드가 첫 번째 카드가 이거면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거지 행동이 옮겨지지가 않는 에너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재회도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게이지먼트링은 있는 거예요. 보고도 있고 액션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4개의 컵이 정방향이면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순간, 어떤 일, 내가 겪었던 감정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일 하나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뭔가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장 꺼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겠죠. 웨딩링스가 나오네요. 저는 이게 사랑의 강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분과 결혼 반지로 가고 싶은 거고 이 상대편은 여러분과 인게이지먼트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약혼 반지죠. 차이는 뭐냐면 나와 결혼해서 평생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꺼낸 건데 상대편은 나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될지언정 아직까지는 너를 좀 더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보다는. 바꿔 말해 여러분들보다 확신은 없던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겁니다. 2개의 동전을 돌리고 있는 에너지인 거죠. 이 메시지 있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라고 꺼낸 것은 내가 재회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재회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풀려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과의 어떤 문제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여러분들에 대한 거부 반응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김치를 먹을 때 반드시 찢어 먹는다. 그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를 그냥 잘라진 그 자체를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걸 그렇게 찢어 먹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이분이 보고 있는 건 상당히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막 에너지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아파트 단지, 3단지 이 정도 보는 게 아니고요. 저기 끝에 있는 지평선 정도를 본다는 거거든요. 내 앞에 펼쳐질 미래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웨딩링을 꺼냈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으로 가던 최종 단계로 가서 이분하고 정말 멀리 가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인게이지먼트링까지인 거예요. 그게 이분의 리밋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더 멀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웨딩링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잘못된 사람을 꺼냈어요.
여러분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보고는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막는 에너지도 있어요. 자꾸 땡겨요. 가지 말라고. 자, 상대편의 감춰진 진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카드가 꺼내준 그 상황이 맞다면 여러분은 결혼을 원했고 이 상대편은 약혼까지를 원했던 그런 느낌. 이게 결혼이 아니다라면 너 나랑 사귀자, 그리고 우리 제대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상대편은 좀 더 알아가 보고 판단하자라고 된 상태였다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게 진실이라는 거겠죠.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오한 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커뮤니티 카드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예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종교를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상대편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나는 무엇인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카드들은 여러분과 상대편이라는 것을 꺼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돌봐준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나의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한 장씩 꺼낼게요. 인형부터 스타트합니다. 돌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꺼낼게요. 고스트, 귀신 카드가 나오고요. 귀신의 집에 있는 인형인가봐요. 자, 마지막 카드는 우물입니다. 그래요. 진실이라고 꺼냈으나 이 진실마저도 속이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저는 이 커뮤니티 카드가 솔직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요, 이분이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뭐 여러분들의 뭐 직장 배경, 사회적인 테두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느껴지는 것은 불안함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나쁜 것을 제안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이랑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어릴 때 그 권위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라는 거죠. 상대편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건 지금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이분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상대편이 이야기해준 첫 번째 카드 인형은 이 상대편이 아주 깊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신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적을 수 없는 본인만의 기억이에요. 몸 안에 DNA에 들어와 있는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밥집에서 음식을 고를 때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이게 먹고 싶어, 저게 먹고 싶어 하지만 난 그건 싫어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어진 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몸에서 반응하는 무엇인가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커뮤니티예요. 마녀 카드가 커뮤니티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과 상대편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친구들, 집단,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너무 드세거나 이 상대편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분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진 몰라요, 저도. 하지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귀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귀신 카드는 뭐냐? 끝나지 않은 숙제 카드입니다. 두 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얘랑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동전이. 여러분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동전 한 개, 뭔가 거부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전 한 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됐냐?
이분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우물입니다. 이 연못이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물이 둔탁해요. 우리 연못도 청소 안 하면은 물이 되게 더러워지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흐릿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돼요. 여러분들과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생각이 맞아요. 지금 재회를 하고 싶은 에너지, 이게 만약에 제가 셔플을 몇 번 더해서 이것을 전부 다 정방향으로 놨다면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에너지 하나가요, 재회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집에 아이스크림 달라고 갔는데 문을 막 두드려도 안에서 아직 문 안 열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라는 그 에너지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상대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마녀 카드로 커뮤니티가 나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만을 보고 있는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나는 그냥 뭐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나의 어떤 미래를 나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상당히 멀리 있는 큰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놔줬거나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나와 있는 진실 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Expect Powerful Change 카드가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에게 외부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카드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카드가 솔직히 돈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일생일 때 이분의 인생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큰 기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어떤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 외부적인 것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와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자, 답변 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가 이 상대편과 여러분에게 어떤 답변을 해줄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상대편에게 하는 답변이에요. It's up to you 카드가 나오는데요. 모든 건 이분에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풀지 못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너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인 걸로 보여져요. 혹은 일이 오거나 했을 때 솔직히 그 일은요, 이분에게 다소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하는 건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일단 꺼냈으니 좀 더 깊은 생각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볼게요. Be asserti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분 때문에 좀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꺼내준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뭐였는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peak to me through music 카드가 나오네요. 너는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말소리를 들으면 그게 이분에게는 음악처럼 들렸나봐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좋았다라는 말도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이분이 듣는 음악에서 뭐 가사겠죠. 특별히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가사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음악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변화는 온다라고 했으니까 좀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럴 때는 늘 말씀드리죠.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시면 바보타를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춰진 진실 아이스크림 가게였어요. 감춰진 진실 두 번째 명품 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그거죠. 그런데 V자가 이게 더 큰 거 보니까 루땡 삐통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왠지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거 선택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현재 상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상대편의 현재 상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카드가 막 떨어진데 그냥 보고만 갈게요. 그렇군요. 뭔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현재 에너지를 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라이트닝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드로 번개 카드가 나왔습니다. 파워입니다. 힘 카드고요. 뭔가 일을 하나 크게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 상대편에게 어떤 깨우침이나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아까 스피릿으로 나왔던 카드들은 뭐였냐면 이 이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거기서도 화상 카드가 나왔죠.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만 했던 겁니다. TV는 틀어놔도 보지도 않고 소리를 듣지도 않은 거죠.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번개가 떨어지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이 상태가 됐다면 이 상대편은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상대편이 머릿속으로요 계속 되뇌이고 있는, 반복해서 본인에게 하고 있는 말은 뭔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m I called to use my voice right now?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의 목소리가 사용되어지게 요청을 받을 것인가?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의역을 잘 못해서 직역으로 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말을 할 때요 나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 의견이 그 어떤 곳에서도 잘 들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내 생각이 정말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걸로도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곳은 어디지? 라는 거예요. 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옆에 라이트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분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으로 본다면 어떤 대화를 할 때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요. 메시지 오브 컨선이 나오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메시지가 있군요. 그래요. 자, 둘 다 메시지와 관련된 카드를 꺼냈는데요. 하나는 걱정스러운 메시지라는 거고요. 그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카드는 서류와 같은 거예요. 정말 나쁘게 보면은 직장으로 본다면 이게 이 상대편에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본인은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상황으로 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걸 이제 카톡 같은 걸로 본다면 관계에서 이별 통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분도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대편으로 나온 거니까. 솔직히 이 생각이 번쩍한 것 같아요. 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그 사람.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한번 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열어볼게요. 9개의 지팡이 역방향이고요. 안 지쳐있네요. 6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장 더 열어볼게요. 9개의 컵이 있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킹 오브 펜타클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도적인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편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로맨스예요. 9개 지팡이는 역방향인데 9개의 컵이 정방향인 거잖아요. 즐겁고 싶은가 봐요. 안 즐거운가 봐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일이 너무 힘든데 이 일이 어떻게든 가져가고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다 묵살된 것 같고, 그 의견이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묵살되면은 정말 일하기가 싫잖아요. 메시지가 온과 동시에 번쩍한 거라면 이 라이트닝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냐면, 메시지가 왔으니까 나는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스가 언더라인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금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무엇인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는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꺼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회사인데 이분이 뭔가 이제 뭐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몰펑션이라고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회사는 죽어도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뭐 비리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린 이 회사 걸 써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분이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묵살 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 왜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오히려 왕따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분은 그 일이 좋았던지 월급 때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끝까지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음과 동시에 나는 알았어, 뭔지 알겠고 나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줬어,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겠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겠다라는 거죠. 로맨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본다면 이별에 대한 어떤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본인도 본인의 이야기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아주 힘들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힘들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 안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재밌는 사랑을 하고 싶어.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사랑적으로 나에게 상당히 불공평한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본인하고 맞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게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종결된다라는 카드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 열면은 karmic relationship이 나오고요. 뭔가 카르마였다고 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다라고 지금 꺼낸 거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핫브로큰을 꺼냅니다. 그래요. 일단 타로를 열고 봅시다.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타로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데스가 뒤집어졌어요. 얘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끝을 내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런 에너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는 칼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상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가 나오는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원즈가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뭔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칼믹이래요. 바꿔 말해 이 안에서 있었던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핫브로큰을 꺼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또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다 상처받은 거라니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래도 이분 역시도 상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묘비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제는 다 끝내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다라는 에너지 두 개를 다 꺼냈는데 예기치 않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정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트 둘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본인의 에너지로 본다면 가볍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뭐 좀 넓게 본다면 원나잇 스탠드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가볍게 보진 않겠다라는 에너지예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뭔가 큰 걸 하나 배웠나 봐요. 인생의 공부 같은 걸 하나 배웠나 봐요. 이분은 지금 일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뭐든 싹 바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봤는지 좀 보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카드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사랑 카드에 너무 안 좋은 카드들이 나와서 클락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상처가 있는 거 맞고요. 클락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답을 해주지 않았거나 무엇인가를 바랬을 때 시간이 난 더 필요해 라고 했다거나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갖고 있는 게요,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예요. 엔딩이 아니라 시간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칼미기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칼미기라고 한다면 엇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이 바람을 피웠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이트들도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런데 클락을 꺼냈다면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분과 뭐 크게 다투거나 해서 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 난 너와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라는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인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뭔가를 밀어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공간을 두고 이분과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이분을 라이트닝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번개를 치게 만들었고 이분은 이제 솔직히 말해 기다리지 않겠다라고도 보여지네요. 이 상처를 털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감춰진 진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녀 카드부터 꺼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진실 뭘까요? 러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상실 카드예요. 일단 상실이라는 거가 나왔어요. 상실, 뭘 상실했을까요?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었다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자, 고양이부터 스타트합니다. 캣이 나오고요, 책이 나오고요, 고양이와 책,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달 카드가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진실을 말해주지 않겠다라는 카드가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앙에 책이 있죠. 닫혀있는 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이긴 한데 그 책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슬프고 감정적인 어떤 문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로스부터 스타트를 하죠. 무엇인가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 보면은 비석들이 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문제가 생겼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도 데스가 나와 있죠.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바뀌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이 분에게 있었던 어떤 상실이에요. 누군가 하늘나라로 간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산을 다 소진해버렸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어요.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은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없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맥락으로 보면은 변하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했을 때 이분이 노력했던 거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가 캣입니다. 고양이죠. 이 고양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련되어 있지 않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상당히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교육하려고 해도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손 이러면은 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고양이는 손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고양이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아가 정말 뛰어난 동물이죠. 누구에겐가 구속당하는 것도 싫고 누구에겐가 어떤 지시를 받는 것도 싫고 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면 나는 나빠져 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인됐던 게 책이래요.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던 정보는 뭔지 몰라요. 이분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숨겨놓고 절대로 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엇인가예요. 바꿔 말해 이 캣이라는 것이 나는 삐뚤어질 테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이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이분에게 엄청난 슬픔을 준 거예요. 그런데 상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대편이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충격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할 어떤 장면 하나를 본 것일 수도 있고요. 알 순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독단적인 사람, 조련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가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바뀌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가지고 있던 습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습성 이런 단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은 바람을 계속 피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바람과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그 메시지 카드로 나온 이거 있죠.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은 어디인가. 이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랬나 봐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이 시계를 꺼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캣을 꺼냈다면 말해주고 싶은 나의 진실은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도 나는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하지만 바뀌고는 싶어. 네. 그걸 말해주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타로를 열 몇 장 꺼내면은 이게 뭔지 알 수는 있겠죠.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이 상대편이 원하지 않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 상대편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을 한 장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ersonal issue reaches resolution 카드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는 이제 해결점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카드예요. 자, 일단은 본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 같은 거죠. 그냥 떼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분은 그걸 바랬나 봐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분 역시 여러분에게 온전한 무엇인가를 좀 얻고 싶었나 봐요. 심리적 안정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이분도 여러분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분이 통제가 안 됐을 겁니다. 뭐 바보타로의 MSG라 불리는 뭐 바람 그런 게 아니고 뭐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무엇인가 한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본인의 어떤 성향에서 노력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9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 그 문제점은 해결이 된대요. 좋은 거죠. 뭔가 변화되는 상황이 오는데 무엇인가 변화가 되는 건요. 어떨 때가 되냐면 이게 오면 됩니다. 이게 타로 카드의 타워 카드죠. 정말 충격적인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성향에서 바뀌게 돼요.
아유,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막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 건 라이트닝이나 타워 모멘트가 오면 돼요. 그럼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래도 못 끊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보통 그때부터 끊어요. 그런 게 타워 모멘트입니다. 자, 볼게요. 상대편에게 해주는 조언, Don't stop입니다. 무엇인가를 멈추지 말래요. 저는 이게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걱정스러운 서류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게 느낌적으로는 해고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바꾸려고 노력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지는 말아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분이 변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성격에서. 포악한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멈추지 마라 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의 이 카드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클락을 꺼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게 지금 시계 에너지예요. 지금은 아니고 일단 지켜보자.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라고 했는데,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은 지금이 완벽하대요. 그래서 뭔가 생각한 게 있다면 지금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전해주고 싶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상대편 한 장이 픽 튀어나왔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어졌네요. I wish I could share my good news with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나의 정말 좋은 뉴스를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뉴스가 왔죠.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메시지인가요? 이분이 지금 나쁜 메시지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메시지가 와요. 그런데 그게 저는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많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건 뭐 안 봐도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진실이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바보 타로에 나온 거라면 카르마로 보고 합브로큰으로도 봐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아픈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련되지 못해요. 이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분을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여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런 성격. 이러면 여러분이 떠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꺼냈어요. 그리고 그 바뀌어지지 않는 그 안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누군가가 들어주기도 바래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면 그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퍼펙트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연락을 좀 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뭔가를 다시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맞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지만 카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명품 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세 번째, 초밥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뭔가 운치 있어서 참 좋아요.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예요. 마운틴 카드가 나옵니다. 스트렝스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산 카드가 나왔습니다. 힘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어요. 산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산에 눈이 이렇게 막 내려와 있죠. 얼음이 덮여 있어요. 상당히 고되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역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국이 시국인지라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좀 넘어가는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이별로 본다면 그 관계를 잊고 새 출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메시지 카드를 꺼낼 건데요. 지금 꺼내는 메시지는 상대편의 머릿속에 계속 본인에게 하고 있는 질문을 꺼낼 거예요. 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I be more kind to myself and offer more grace in this very moment? 카드가 나와요. 나는 얼마나 더 나에게 친절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이 카드와 옆에 있는 마운틴 카드를 같이 놓고 보면요. 상대편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힘이 든 것도 맞잖아요. 그 안에서 희생적인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학대하는 느낌을 받는 거지? 라는 느낌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전혀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만약에 여러분들과 떠나고 어떤 관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분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A라는 분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느끼는 건 나는 하인인가? 라는 느낌도 받으실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어쨌든 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는데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자기 전까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일 앤 레이버가 나오네요. 방직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오네요. 일인 것 같습니다. 몸이 일단 고되나 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네요. 그래요. 정말 못되게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못되게 봐야 되는 거라서. 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방직업계, 이 실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열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은 아니에요. 자, 오늘 4시간 연장입니다. 그 말 듣고 이제 표정이 이렇게 굳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러버스가 나왔어요. 사랑이 있답니다. 나쁘게 한번 볼게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가져가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봐요. 그걸 두 개 다 해야 되죠. 사랑도 해야 되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자, 그러려면은 너무 힘들겠죠. 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 상황에 도대체 나는 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나는 도대체 뭘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러버스를 여러분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진실을 보러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방직 공장에서 야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헤어져 있다면 이별은 됐고 그 이별을 이겨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 힘든 게 육체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많은 아픔이고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건 정말 억지로 제가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인 거고요. 이분이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칼이네요. 정방향이에요, 심지어. 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의 역방향이고요. 그렇나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볼게요. 엠프레스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일 수도 있겠죠. 자,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그분이 상처를 줬고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의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등에 비수를 맞았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10개 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마운틴도 그래요. 솔직히 산을 이렇게 스피드하게 넘어갈 순 없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힐링도 안 돼요. 그냥 힘든 게 그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토일앤레이버도 결론적으로는 몸이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요, 에너지적으로 너무나 다운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몸도 힘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 도대체 나는 나에게 얼마나 더 친절해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바꿔 말해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정말 추악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에 역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천박했을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잠깐 즐기다가 이분에게 들켰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분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러버스, 이 엠프레스 다 뭐냐? 이 관계를 다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됐든 A가 됐든 그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카드예요. 양식이요. 클락을 꺼냅니다. 그렇군요. 놀랍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림 리퍼를 꺼내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건 밑에 있는 것들의 복습이에요. 똑같이 꺼내줬어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테야. 그거예요. 일단은 배신을 느꼈고 힘들게 가져가고 있고 용서도 안 되고 그냥 괜찮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나가서. 그런데 러버스를 꺼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꺼낸 게 또 클락입니다.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마운틴이에요. 산을 넘어가고 있으면서 힘든데 그냥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것을 하지 않겠어 라고 했으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이 되다 보니 도대체 내가 왜 기다려야 돼? 나는 도대체 나를 생각하긴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꺼낸 게 이 메시지 같아요. 자, 그래도 기다려집니다. 이게 본인이 원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에너지가 계속 이분을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템퍼런스가 있어요. 힐링이 나옵니다.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딱 봐도 다 아픔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아픔이라는 거죠.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0개의 컵의 역방향이에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하나 더, 10개요. 10개의 동전이에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자, 10 에너지가 나왔죠? 10 에너지는 끝나는 건데 심지어 이 카드에 또 10 에너지가 하나 더 나왔죠? 10개의 칼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뭔가가 종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거의 다 넘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물론 방향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10개의 컵이 역방향이고 10개의 동전은 정방향이 됐어요. 바꿔 말해서 감정, 사랑 이런 것에서는 이제 좀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템퍼런스 카드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인데요. 중앙에 보면은 손에 물병을 들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썩 잘 표현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컵에 물을 붓고 있죠. 뭔가를 맞추는 거예요. 맞춘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상처를 엄청 심하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내일 그 상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는 서서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상처에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한 거잖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것과 내 인생에서의 현실적인 어떤 만족을 맞추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불행하다면 점점점 나의 안정감으로 그것들을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 에너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도 거의 끝날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에 두 번 다시 뭔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관계가 중요했어요. 완벽한 행복을 줬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꺼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메시지를 꺼내줄까요? 에딕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생각할 때는 다소 여러분에게 집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분에게 집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상처받았다라는 카드를 2장이나 꺼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에딕션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집착했던 거죠. 솔직히 러버스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에딕션을 꺼냈으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던가 여러분들을 들들 볶았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분과 우리 그만하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했다면 이분은 정말 그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이분이 상처를 힐링을 했는데 그 힐링이 정말 어마무시한 힐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뭔가를 한 건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이런 힐링이 나올 수 없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카드를 한 장 더 꺼낼게요. 딕션하고 파라다이스를 꺼냈네요. 이분을 상당히 좋게 봤는데요. 좋게 봤는데 이분 되게 괜찮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최고의 안정감 같은 거였나 봐요. 그건 이분도 느낀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것은 그렇군요. 자, 가능성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답답했던 건 맞아요. 이분하고 있으면은 즐거웠어요. 즐거우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 이분의 어떤 집착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집착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것은 즐거움이에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았나 봐요. 그냥 시간 되면 만나고 당연히 그날에는 만나야 되는 거고 이날은 만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여러분들은요 그냥 싫었나 봐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들하고 아주 즐겁게 놀았다는 겁니다. 한동안. 이게 무슨 뭐 바람을 폈다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분을 제외하고 이분에게 신경 안 쓰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즐거움이었다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더 집착하게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뭔가를 원했는데 이분이 잘 놀거나 이러는 걸 잘 못하는 분이라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급작스런 일이 벌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3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사고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진짜로 감춰진 진실이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관계가 좋았으나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진실이 뭔지 마녀 카드부터 열도록 할게요. 더 퓨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미래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녀가 알려주는 것은 미래래요. 미래. 자, 이제 마녀의 재료를 올려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재료예요. 장갑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장갑. 블레이드가 나와요. 꽁지머리 카드. 터드 카드가 나옵니다. 두꺼비 카드예요. 자, 감춰진 진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퓨처 카드, 미래 카드로부터 스타트가 되는데요. 저 미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계획하다, 뭔가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다,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지만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대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마녀의 재료들이 알려줬어요. 글로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장갑이죠. 장갑은 어떤 안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딱히
정확히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크게 굴곡 없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상대편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돈을 벌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블레이드입니다. 꽁지머리인데요. 꽁지머리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저는 두 분이 어떤 관계였던 것 같냐면 상대편은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분으로 보여져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어디론가 가서 여행을 하고 거기서 맛있는 걸 좀 먹고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은 사랑인데 그 안에서 필요했던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안에 사랑도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맞춰져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잘려져 있죠. 상대편이 생각했던 두려움은 뭐였냐?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관계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꽁지머리를 자르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두꺼비가 있습니다. 그 꽁지머리를 자르고 나간 방향이 무엇이냐? 즐거움이에요. 이 두꺼비가 의미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서 평생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에서 사진을 찍고 맛있는 걸 먹고 굳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디엔가 짱 박혀서 한 번은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바랬던 포맷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편은 여러분들을 흔히 말해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내가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겠어요. 이 상대편이 지금 현재 10개의 칼을 꺼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떠나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밑에 즐거움 카드도 꺼냈어요. 재밌는 거, 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저스티스가 나와 있었잖아요. 뭐냐? 이젠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된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나는 너무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못 즐거웠던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즐거워야지 즐거움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맞아요. 솔직히 이 8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요, 두 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두 분이 헤어지게 만들려고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8개 지팡이 에너지예요. 그리고 상당히 빨리 그 일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바란 건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제공해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하고 재밌게 있어줬으면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재밌는 걸 할 줄 몰랐던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재밌는 걸 할 줄 모른다고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두 분은 맞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은 뭐였냐? 난 언제든지 너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두려웠어.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겠지만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우스 노드 카드고요. 이 사우스 노드는 두 분이 이번 생에서 한 번은 만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이분 때문에 어떤 상처 같은 거 받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만 찾는 약간 좀 그런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랑 있는 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번 생에 만나서 풀어야 될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너의 과거가 너를 붙잡아두게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라는 말인 것 같아 보여요. 이 상대편도 여러분이랑 맞춰줄 수 없는 캐릭터라면 여길 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도 함께 무엇인가를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죠. 상대편에게 하는 조언 보겠습니다. Listen to your intuition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직감의 소리를 들어라. 솔직히 이분은 답이 뭔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과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처가 됐지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클락을 꺼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거 보겠습니다. Reconsider가 나오네요. 재고려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에 대한 재고려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요. 이분과 다시 뭔가를 해볼까? 재고려해라. 이분을 떠날까? 재고려해라. 무엇이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답이 고려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I crossed the line with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난 알아. 내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말이야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ross the line 이라는 말이 선을 넘는 게 우리의 선을 넘다라는 말하고도 같게 쓰긴 하지만 진짜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폈다 이런 것도 포함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진짜 이 말은 선을 넘었다라는 말인 것 같고, 이 말 안에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재밌는 거 좋아하고 뭔가 남들하고 다른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너는 애가 왜 그렇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도 저의 어떤 편견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대편을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답했던 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최종적으로 이 메시지를 꺼낸 거잖아요. 너가 돌아온다면 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너라는 사람을 나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나왔던 조언은 과거가 너를 붙잡게 두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관계를 두고 이제 새 관계를 해라. 상대편아, 너도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산 다 넘어갔으면 너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과거라는 게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흔히 말해 꽁하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제 놔주라는 거죠. 눈높이를 좀 낮추게 된다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초밥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가 건물주 특집으로 꾸며본 감춰진 진실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